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화요일입니다. 제가 보니까 연말이라서 그런가 정말 퇴사와 이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 생활할 수 있을까?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쪽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침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좀 보내왔어요. 자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퇴사를 좀 하고 싶은데 회사에 이런 내용으로 나의 퇴직 사유와 이런 것들을 좀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봤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좀 졸린 눈을 막 부벼가면서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.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. 제가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, 그리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, 내용은 전부 다 회사 생활의 어려움이었어요. 상사가 답답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, 완전 상꼰대스러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, 정보의 내용, 그리고 타이밍, 막 새벽 1시에 전화 오고 막 그런데요. 그리고 맨날 집에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, 주말에도 갑자기 막 일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예기치 않은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친구가 되게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는 갔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시시콜콜 다 적었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고 주말에 어떻게 일했고, 그래서 근태 스탬프까지 엑셀로 쫙 정리한 표까지 다 붙여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게 뭐 급여로 치면 이 정도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퇴사를 고민하고 또 퇴사를 실행할 때 아마 이런 의사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. 또 지금 퇴사를 정말 앞두고 계신 분이고 혹시 회사와 면담을 예정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절대 놓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물론 이제 퇴사하니까 마지막에 야씨 못할 말 뭐 있냐,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회사의 모든 안 좋았던 얘기들을 막 쓴물 쏟아내서 그냥 확 다 할 수 있는데,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해요. 만날 때도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죠. 헤어질 때 이미지가 끝까지 남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이 여기서 이제 내가 은퇴다, 나는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뭐 저기 산으로 어디 가봐야겠다, 또는 해외로 뜬다, 뭐 이런 거면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비슷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죠. 여러분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뭔가 할 말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.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그 회사는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퇴사하시는 거겠죠.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 회사에게 여러분을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어요. 조금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몰라. 그런데 결국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, 당신의 꼰대스러움에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다, 이걸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꼰대는 반응이 어떨까요? 거길 딱 듣고서 그래, 내가 정말 꼰대스러웠구나, 이거 고쳐야지, 내가 더 저 사람 입장에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? 아니야.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. 그 사람은요, 자기 방어 기제가 공격적으로 작동될 겁니다. 그때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가 이랬으니까 내가 그랬지, 네 문제야, 네 문제, 네 문제. 어차피요, 이 박수는요 이렇게 마주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요, 회사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 좋은 마음,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꼬집잖아요.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, 여러분의 잘못된 점들을 다 꼬집을 거예요.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굉장히 감정적 골이 깊어집니다.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돼요. 이거는 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회사와 소송을 하겠다, 이런 회사는 이제 없어져야 돼 막 이래가지고 소송을 할 정도의 막 진짜 진흙탕 싸움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거다, 그래도 이런 건 하지 마. 그런 거 법정 가서 하세요. 법정 가서. 응? 거기에서 정보를 쌓아야지. 아니 여러분, 싸울 때 여러분 싸울 패를 미리 까면 그거 싸울 수 있습니까? 아니거든요. 이거는 전략적이지도 않아. 그냥 여러분 이미지만 깎이는 거예요. 가급적이면 그냥 그 내용 어디다 적어놓고 누군가에 털어놓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게 그 내용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. 이게 어차피 그 회사는 안 바뀌어요. 그 바뀔 정도 회사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들끓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야.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요. 여러분들이 퇴사할 때 면담에서는 그냥 여러분의 부족함,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. 간혹 가다가 초과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되게 협박 아닌 협박,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난 내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를 나열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면담의 대상이 대부분은 여러분의
여러분의 상사거나 아니면 인사팀일 거예요. 인사팀이건 여러분 상사건 여러분들이 그런 막 숫자를 들이대는 순간 그때부터 협박처럼 느껴져서 방어기제가 딱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,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의도가 뭔지, 이 사람이 그때 야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내가 정말 일을 시킨 건지 어쩌서 상황인지를 막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. 이거 자체가 내가 보기엔 지긋한 싸움이에요.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조언은 빨리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그 퇴로로 그냥 올라타세요.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돼. 헤어질 때도 내가 이런 더 좋은 조건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.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제가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못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서로 간에 되게 좋은 대화법인 것 같아요. 굳이 막 진흙탕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커리어 생활을 하실 거면요,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물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노무사에게 모든 걸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건 역시 제가 인사팀으로서 사실 여러분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1, 200 안에서 이 결판이 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큰 걸 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뭐 이런 차원의 막 진짜 상황에서 막 10년을 근무해서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 못 버틸걸요? 대부분 뭐 6개월, 1년일 거예요. 그럼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게 많아봐야 몇백 이내일 텐데 그 몇백 이후에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업계에서 또는 그 인맥 내에서 괜히 여러분이 안 좋게 소문이 나면 그 이유가 되게 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을까?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노무사에게 맡겨놓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싸움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. 신경이 쓰여요.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요, 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거든.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건 뭐예요? 내가 원하는 커리어에, 내가 원하는 목표에, 내가 원하는 강점을 발휘하는 이 환경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빠르고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거거든요. 여러분 이직을 한다 치더라도 적응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막 이 소송을 생각하고 기억하고, 글쎄요, 아무리 노무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이고 결국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라. 그게 가장 좋고, 퇴로를 만들어서 퇴사할 때 내가 이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아주 리즈너블한 이유죠.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까지 해서 떠날 거였다면 이 회사는 이미 그걸 바꿀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퇴로를 만들고 그것을 명분으로 퇴직 면담을 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. 이럴 때 가장 좋고 깔끔한 방법은 뭐냐면, 지금 사실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근무한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사팀 입장에서 좀 깔끔합니다. 회사 입장에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또 무슨 뭐 보상금으로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, 인사적으로도 힘들고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해야 돼. 그러면 팩트를 따지고 이거 자체가 다 너무 복잡한 거야.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. 차라리 이거 다 퉁쳐서 이 정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나는 보상을 원한다, 꼭 보상을 여러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걸 제안하시고 여러분은 넥스트 커리어로 생각을 빨리 전환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아끼는, 제가 사랑하는 친한 동생에게 보내는 일종의 영상 편지지만,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할 때 실제 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혹시 뭐 이것과는 다른 사례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있는 고민톡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. 이상 이영았습니다.